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에 만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 용화고 교사 조언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수업할 첫 화면을 좀 준비해 봤어요. 4월 벚꽃이고 연두빛 새잎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위해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함께 만들었어요. 각자 수업 얘기 들려주면서 도와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하던 수업 모습을 생각했어요. 지금 학교가 아닌 각자 공간에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2시간 저도 여러분도 같이 수업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 한자 성어를 다루겠습니다. 한자 성어, 특히 고사 성어는 어휘의 배경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제각기 있습니다. 한자 성어를 익히면서 여러분은 우리말을 명료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처럼 익숙해진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차 시는 역사 성어를 중심으로 6차 시는 다음 일반 성어를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한자 성어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갖는 호가 호의, 배수진, 그리고 동양 고전에 담긴 사이비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자 성어를 익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여러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앱이나 사전 검색 기능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종이 사전 옥편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사전 앱을 깔아서 일상에서 교실 수업에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요. 오늘은 네이버 앱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입니다. 호가 호의인데요. 네이버 사전에서 한자 사전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호가 호의를 해도 찾아지지요. 성어를 이루는 한자를 알아봅니다. 호는 여우 호자입니다. 구미호 들어보셨나요? 구미호, 9개 꼬리를 가진 여우. 여우에게 교묘한 동물이다. 이런 문화적 옷을 입힌 우리 사회의 생각이, 우리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여우 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요. 다음 거짓, 가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거짓, 가짜, 틈새, 빌리다 이런 의미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빌리다를 눈여겨봅니다. 세 번째, 범호자를 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범자는 어떻게 써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말을 한자 어원과 관련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꼬리를 무는 질문이지요. 범은 순 우리말입니다. 위는 위세, 위엄, 권위로 풀이합니다. 호가 호의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볼까요? 여우가 빌리다, 범의 위엄을. 이제 호가 호의의 속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이용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 중반 무렵입니다. 지도를 볼 때 하반에 이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가 아주 강성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초나라 선왕은 북방에 있는 이 숱한 나라들이 초나라의 신하 소해휴를 유난히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신하 강을이란 사람이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대답한 것이 호가 호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랑이가 짐승들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중에 마침 여우를 잡았기에 먹으려고 합니다. 여우가 글쎄 아무튼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 감, 식, 아, 야. 천재, 사, 아, 장, 백수. 금, 자, 식, 아,
시, 역, 천재, 명야. 자, 이야, 우이, 불신. 오, 우이, 자, 선행. 자, 수, 아, 후. 관, 백수지, 견, 아, 이, 감, 부주, 호. 여기서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호가 호유에 대한 이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좀 눈여겨볼 것이 아들 자자인데요. 여기서는 너라고 해석합니다. 너, 그대 이렇게 하지요. 이제 여우가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에게 그대는 감히 나를 먹을 수가 없다. 천재가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천재가 나로 하여금 백수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대가 나로서 나의 말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대를 위하여 앞서 갈 테니 그대는 내 뒤를 따르라. 백수, 일백백자지요. 많은 짐승들이죠.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그러고서 감히 달아나지 않는지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 일백백자가 모든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백화점이란 단어 생각해 볼래요? 백화점, 가게 점자입니다. 가게에 수백의 화물들이 많은 물품을 파는 가게. 그렇다면 일백백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으아, 호랑이다. 고면 맛있겠구나. 네, 이놈. 나는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산중의 왕이니라. 정말이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뒤를 따라오너라. 정말로 다른 짐승들이 모두 도망가네? 바보, 호가호이인 줄도 모르다니. 신하 강을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초나라 선왕은 수긍을 했습니다. 북방 나라들이 소해율의 배후에는 막강한 병력을 가진 초나라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요. 아무튼 우언으로 알아보는 호가호이에서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속내는커녕 호랑이 자신의 권력도 알지 못하는 적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니 싸움마다 모두 패할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우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변수에 대응하여 그 대응하는 능력을 임기응변이라고 하지요. 여우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데다 임기응변에 능하기까지 하니 싸움마다 이길 노련한 녀석입니다. 그럼 호가호의를 이루는 낱낱 한자 의미를 연결해서 겉뜻을 적어봅니다. 속뜻은 그 한자 성어에 담긴 이야기, 고사를 알고 났으니까 가능하겠지요. 오늘 두 번째 한자 성어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을 포함한 문장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배수진을 치고 시종일관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다. 문맥으로 보아도 의미가 짐작이 됩니다. 성어 배수진을 이루는 한자를 알아봅니다. 등배, 물수, 진칠진입니다. 여기에서 등배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배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한자가 들어간 어휘로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가면 등배가 들어가는 한자, 주머니 낭이지요. 배낭입니다. 등에 매는 주머니. 배경, 경자는 경치경입니다. 그 사진 예술에서 대상의 뒤편에 있는 경치지요. 얘는 신, 믿을 신입니다. 그렇다면 배신의 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쪽의 의미를 보면
8번째 정도에 배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배신은 신의를 저버리다, 배반하다가 될 것입니다. 한자 배에서 이번에는 짜임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자가 합쳐진 결합 원리를 알아보는 거지요. 위에 상단에 있는 북녘북, 하단에 있는 달월자 모양을 닮은, 알아보겠습니까? 육달월입니다. 한자의 이 부분 그림이 이해되나요? 상단에 있는 북녘북에서 소리 북을 배로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는 관련될 수 있지요. 얘를 우리가 아는 기존의 둥근 달과 달리 육달월이로 활용되는 것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육달월은 고기육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요. 이어서 봅니다. 달월자가 원래 의미 달월로 쓰이는 이 의미가 있고 별개로 고기육이 있는데 그때도 같은 모양을 쓰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달월이 아닌 육달월이다. 그리고 의미는 이런 영어 표현을 빌려서라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달월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한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한자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세요. 한자마다 공통점이 짐작되나요? 입술 순자 보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 그랬지요? 배수진의 배. 이들의 공통점 짐작됩니다. 공통점 1 뭐라고 할래요? 네, 다 이 앞부분들 육달월이 보입니다. 두 번째, 모두 결합자입니다. 셋째 한번 보시겠어요? 이 한자들의 의미의 관련성 짐작되나요? 네, 사람의 몸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부수가 같다는 거. 부수는 한자 사전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한국과 대만이 이 방법을 쓰고 한자의 변형이 가해진 일본과 중국에서도 부수 배열을 여전히 일부는 변형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자, 한자를 엮는 굵은 그물이 바로 이 부수입니다. 배수진의 등배자를 알아봤습니다. 이어 물수자 확인되고요. 진칠 진자를 진치다의 의미를 좀 짐작해 보기 바랍니다. 진을 치다. 군사들이 어떤 형세로 진을 짜는 것, 군대를 일정한 형태로 편성하는 것, 진칠진입니다. 배수진의 겉뜻 풀이가 됐습니다. 물을 등지고 치는 진. 속뜻을 알아볼까요? 물을 등지고 군대를 주둔시키면 아군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영광이 10년을 넘기기도 힘겨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쟁탈전에서 한나라의 장수 한신이 3만이 되지 않는 병력으로 조나라 20만 대군과 붙은 정형 전투입니다. 전쟁을 나선 길이 길어지면서 군사들 지쳐 있고요. 수도 적었습니다. 한신은 아군이 사생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배수진을 쳐서 전투력을 극대화하여 조나라 대군을 격파합니다. 한신의 군사들이 등지고 있는 이 강줄기가 지금 몇만수입니다. 한신의 군대, 조나라의 군대, 여기에서 사용한 배수진을 지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배수진의 상황을 화면으로 보다 종이 지도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종이로 좀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한 시기고요. 한나라와 초나라 상황인데 이미 초나의
항우에게 밀린 한신이 쪼그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신이 재기를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좀 복속을 시켜야겠다는 이 전략이 나온 거예요. 장수 한신에게 3만의 군사를 보내어 위쪽으로 진군을 명해요. 한신이 가면서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형이라는 곳에 이른 거예요. 이쪽에 한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여기는 조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정형구라는 곳을 봐야 되는데, 형이라는 의미는 산맥이 연결되는 곳에 중간에 좁은 구역이에요. 사람이 겨우 드나드는 곳. 그래서 방어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공격은 힘든 곳이지요. 여기에 20만의 조나라 군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한신 군대 맞아들이려고. 한신은 여기에 처음 3만으로 출발했지만 그 와중에 또 일이 있었대요. 유방이 이미 너의 정예병을 지원해달라고 급하다고 10,000명을 데려갔어요. 남은 2만을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신이 말을 탄 빠른 병사들 2,000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너희는 대기하고 있다가 내 사인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의 병사들 중 15,000? 이 정도를 그날 밤에 여기에 대기시키는 거예요. 면만수라고 보입니다. 물을 등지고 자신의 병사들을 진치게 한 거예요. 한신의 생각에 이렇게 긴 길을 온 군대들이 지쳐 있으니 이렇게 해야만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한신을 포함한 주력군이 아침 새벽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곳에서 조나라 대군과 맞서 싸워요. 낑낑거리며 싸우다가 어느 시기에 패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자신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나라는 이때다 한신의 깃발이 보였다 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지요.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져요. 그래서 조나라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했는데 싸움이 길어지면서 둘러다 보니 자신의 진영에 한신의 군영 깃발이 다다닥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운을 잃은 조나라 병사들 도망치고요. 도망치는 자신의 병사를 장수들이 치면서도 걷잡을 수 없었다는 전투. 3만이라고 하지만 채 되지 않는 2만의 군사, 20만의 군사로 한신이 승리를 했던 그 진법의 가장 주요한 거, 물을 등지고 진을 치다, 배수진입니다. 이걸로 하여 유방의 한나라는 승세를 잡았고요. 초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한나라의 이들 나라들이 다 복속을 하게 되거든요. 배수진의 진법으로 성공했지요. 자, 그러고 나서 수하 장졸들이 한신에게 묻습니다. 아군을 죽을 곳으로 내몰다니 저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장수들이 질문하자 한신이 답합니다. 함지, 사지 이후 생이요. 치지, 망지 이후 존이라. 사지에 죽을 곳에 빠뜨린 뒤에야 그러고 나서 살아남고, 망할 땅에 위태로운 곳에 둔 뒤에야 그러고 나서 살아남는다. 배수진은 병사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도록 각각의 생존 본능을 깨우는 전법입니다. 앞서 1강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하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오르는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의 겉뜻과 고사를 알고 나서의 속뜻으로 정리해봅니다. 오늘 다룰 나머지 한자 성어는 사이비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사이비를 찾아봤습니다.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 사이비 학설, 그것이지요. 개별 한자를 알아봅니다. 사는 닮을 사, 말, 이을, 이, 안일, 비 이렇게 되지요. 그 한자가 들어간 어휘를 좀 볼까요? 무리, 류, 같은 종류인 듯 닮았다. 유사입니다. 가까울 근, 근사갑. 수학에서 참값에 가까운 값을 근사값이라 하지요. 말이을 이가 들어간 거 형, 이, 상, 학. 눈에 보이는 형태 이상의
분야를 다루는 학문,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학문 형이하학. 네, 안일비 들어갑니다. 상자는 항상 정상이란 뜻이지요. 그렇다면 얘는 비상입니다. 비상. 공개하지 않아요. 비공개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는 닮았다. 그러나 말이을 이자 여기서 그러나로 풀어줍시다. 접속사. 닮았다. 아니다. 닮았다. 그러나 아니다입니다. 이제 사이비 배경과 속뜻을 알아봅니다. 사이비 어원을 알기 위해 맹자 진심편에서 맹자와 제자가 묻고 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 사상을 따른 계승자입니다. 공자보다 약 200년 후에 활동하지요. 맹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해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 강아지 풀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싹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세상의 권력에 야합하는 위선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벼는 인류의 주식으로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곡물입니다. 강아지 풀은 생김새가 강아지 꼬리와 닮아서 이런 이름 가졌는데요. 포기로 자라고 빛깔이 녹색이었다가 점차 갈색 띠고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벼와 흡사합니다. 벼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강아지 풀은 분명 벼가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자왈, 향원, 덕지, 적야. 여기서 향원은 촌락에 정주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향원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유독 공자님이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제자가 묻습니다. 맹자가 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맹자는 공자를 계승한 후대의 제자다. 맹자가 답합니다. 향원 그가 환곡과 공무를 가로채는 부정을 하면서 성인인 척 하는 것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향원의 행동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봅니다. 마약 거래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 활동가처럼 하는 사람을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이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좁거나 어쨌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시이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와 같은 말이지요. 여기서 시는 옳다, 이것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옳다보다 바르다, 옳다, 바르다로 해석합니다. 옳은 것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말이 됩니다. 이제 사이비의 겉뜻과 고사를 알고 나서의 속뜻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역사적 사건 배경으로 호가 호위, 배수진 했고요. 동양고전에서 사이비를 다뤘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